네, 반갑습니다. 양재고 1학년 국어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할 박재혁 강사입니다. 중간고사 개강은 3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고요. 직전 대비 포함 총 8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재고 1학년 전담 강사로 지금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올해 7년차 내신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양재고 애들이 국어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강조할 게 뭐냐면, 수업과 관리는 학원의 몫이죠. 네,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학생의 의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의지를 저도 이끌도록 노력하겠지만, 우선 지금은 이 중간고사를 임한 자세가 아이가 최대한 힘이 이만큼 돼야 돼요. 으쌰으쌰.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좀 잘 갖고 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100점이 목표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목표인 학생은 100점을 위해 노력하면 안 돼도 90은 되더라고요. 90점은. 근데 애초에 목표가 80점인 학생은 80점까지 가는 경우 제가 거의 못 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점 틀려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첫 시험은 중학교 때 성적과 관계없이 100점의 목표, 이런 최대한 어떤 그 열정적인 의지를 갖고 시작하면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재고 시험 국어에 대해 좀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우선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작년까지 개정 전 교과서는 미래엔 출판사의 국어 교과서를 썼었고,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단원, 문학단원이었는데, 문학의 4가지 갈래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개의 갈래를 시험 범위에 넣고, 2단원에 있는 독서, 읽기라고 하는 읽기의 어떤 개념 이런 거랑 작문과 연관해서 냈던 시험이 1학기 중간고사. 사실 문법이 좀 빠져서 학습 부담이 없어 보이긴 했는데, 시험 문항수는 보시다시피 객관식 30문항, 서술형 2문항. 네, 서술형 문항수가 좀 적어서 시간이 괜찮을 것 같긴 하겠지만, 외부 작품도 보기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쉽게 풀기는 좀 어려웠을 시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4단원에 있는 문법이 들어갔습니다. 고1 공통의 1학기에 다루는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을 다 같이 봤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학교에서 별도로 프린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맞춤법과 의문의 기본적인 이해에 필요한 단어, 품사 파트, 그 외에도 단어 형성법, 이런 것들까지 다 넣어서 문법의 범위가 굉장히 많았던 시험. 네, 근데 요것만 있던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나머지 1단원 문학의 교술 갈래와 독서 지문을 같이 넣어서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범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문항수가 더 늘었죠. 지금 객관식 34문항에 서술형 3문항. 그러니까 문항수의 압박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난이도는 중상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내용적인 난이도 측면에서는 중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체감의 압박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건 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바뀌었지만 교과서 중심의 출제 기준은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특별하게 부교재를 쓰거나 이런 어떤 변수는 없을 거라 보고요. 다만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 교과서 외부 작품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슨한 좀 내신 등급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급을 좀 선별하는 데서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높이는 그런 식의 어떤 차원의 시험의 난이도 조절이 있을 것 같아서 외부 작품은 중간고사부터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수가 많은 시험은 결국 얼만큼 본인이 아는 거를 빨리 풀어낼 수 있냐. 이게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강의만이 아니라 이 시간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테스트까지 같이 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예정입니다. 시험 특징인데, 문항이 많고 낯선 작품이 들어가고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양재고의 독특한 특징인데, 복수 정답을 찾는 문항, 즉 모두 고르는 거, 이런 문항들이 들어가요. 모두 고르시오에 만약에 답이 2개다, 3개다 이렇게 써있지도 않고 5개 중에서 답이 4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에서 애를 먹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국어 영역 중에서 문학과 문법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고요. 교과서 학습활동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개념, 학습활동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 이것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의 부족을 이겨낼 방법은
좋은 강의도 물론이지만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작 전에 복습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주 개강주를 제외하고는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항상 학원에 오자마자 정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시험을. 그럼 20분 정도 보는 미니 시험인데 이 시험 기간 동안 실제 양재고 학생들이 실전 시험 때 느낄 압박감을 가질 만큼의 문항수를 냅니다. 근데 그걸 연습하면 7번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은 시간 압박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이런 식의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이런 문항들이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양재고에 딱 어울리는 문제들로 매주 복습 과제집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익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기출문제는 이제 작년 문제 중에 몇 개를 뽑아온 건데요. 교과서에 있는 현대시를 갖고서 냅니다. 선택지가 뭐 엄청 길지 않아요. 용어들, 뭐 개념들 이런 것들 잘 정리하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도 있고, 이제 3번 같은 경우 보면은 보기 시가 있는데 안 배운 시죠. 외부 작품을 내놓고 이 외부 작품에 있는 시어와 식구의 의미를 본 작품과 비교하는, 그러니까 내신형 문제도 있고 수능형 문제도 섞여 있는 이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어도 중요하고요. 시 같은 경우는 뭐 운율, 표현기법 이런 용어들을 중학교 때 공부했지만 또 까먹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잡아줄 수 있는 수업도 해야 되고, 문제의도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끔 보면은 알고 있는 틀려요. 알고 있는데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물어보면 거의 문제의도를 못 잡는 겁니다. 요 연습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양재고 최적화 문제 같이 세 가지가 잘 진행돼야 한다. 교과서가 바뀌었지만 본질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배울 내용 배우는 거예요. 다만 배울 내용과 배울 개념을 다루는 텍스트만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 교과서의 그 뭐랄까요? 그 어떤 분량, 공부할 양은 다소 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학교가 프린트나 다른 걸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정교과서 뭐 좀 살펴보면은 천재 교과서입니다. 김수학 저자 외에 그 천재 교과서인데 공통국어 1만 갖고 볼 때 1단원은 지금 이제 보시면 현대시 한 작품이 있고요. 대화의 원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매년 출제된 파트라서요. 올해 나올 것 같고, 현대시 한 작품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작품과 연계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문법이 들어가죠. 이쪽에 의문의 변동. 기존 교과서는 의문 변동과 맞춤법을 같이 놨었는데 1학기에 이번 개정 교과서가 의문만 1학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법에 공부할 양이 많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난이도를 더 높였을 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잘 재배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단원들은 이제 뭐 복병을 쓰는 단원도 있고 뭐 새로 추가된 것도 있는데 이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학기가 시작해 봐야 알 것 같아서 요건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뭐 다원화 사회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 뭐 요즘에 뭐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뭐 탈북자들에 대한 언어 그런 건데 시대 흐름상 들어갈 단원이긴 한데 이게 출제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3단원. 이게 원래 개정 전 교과서가 1단원에 있던 내용인데 문학의 4가지 갈래를 다루는 단원입니다. 기존의 양재고 시험 패턴을 따라간다면 요걸 중간 기말에 나눠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전 갈래, 서사 갈래, 앞에 2단원은 중간고사, 뒤에 극갈래, 교술갈래는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단원들은 한두 소단원을 뺄 수 있지만 요 3단원은 이 모든 4개의 소단원이 다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해야 되고, 특히 이제 낯선 작품과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요 문학 파트의 갈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바로바로 제공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자, 4단원은 이제 뭐 문법과 뭐 작문 독서가 포함된 단원인데요. 요 문법 요소라는 단원이 이제 높임법 시제와 관련된 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뭐 기말고사 정도의 범위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뒤에 부분들도 나오면 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이런 정도의 교과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7단계 프로그램. 제가 이제 아이들 수업 시작 전에 먼저 이제 상담 카드를 쓰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습관이나 학습 습관이나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적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전에 과제 검사가 진행되고
수업 시작과 동시에 먼저 시험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건 이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지각 방지입니다. 20분 시험인데 10분 뒤에 왔다? 그래도 그거 안 봐줍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각을 방지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걸 뒤에 가서 테스트를 피드백을 해요, 바로. 수업이 종료가 되고. 그 작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시험 먼저 봐야 된다. 시험이 끝나면 강의가 진행되고요. 테스트 피드백, 개별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가 다 돌려줘요, 애들한테. 채점한 거를. 돌려주고, 각자의 어떤 오답 상황 이런 걸 다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미진한 학생들은 이제 클리닉, 상담, 이제 이런 걸 주중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직전 대비는 단거나 노트. 가장 슬림하고 딱 정교하게 갖춰진 그 내용을 갖고서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전중을 책임진다 이러면 되게 거창한 얘기인데 사실은 강의와 자료와 문제는 수업 중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인데 제가 어쨌든 아이들 볼 수 있는 거는 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클리닉을 온다 하면 2번인데 그럼 결국은 저는 여기서 보는 모습만 갖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제가 볼 때 모습은 수업 태도, 학습의 데이터죠. 또 과제 이행이나 테스트 결과. 그래서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제가 2주 단위로 이 부모님들께 학습 상황을 분석 보고할 생각입니다. 이 분석 보고가 무슨 거창한 무슨 뭐 정형화된 어떤 뭐 무슨 그런 뭐랄까요? 양식의 그런 문서라기보다 그냥 제가 직접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화든 문자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 상태를 제가 수업 전과 후의 상태까지 이제 책임을 지고 아이한테도 이걸 제가 좀 보여줘서 너 요즘에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이게 맞니? 그러니까 아이와는 이제 상담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적화 자료 예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험지 뒤에다가 제가 항상 그 테스트 뒤에 테스트 오답 노트를 같이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틀린 문항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채우고 틀린 이유를 찾고 틀린 이유에 대해서 메모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누적이 되면 이제 직전 대비 때 같을 때 본인이 어떤 이유로 틀리고 있는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아이들이 작년에도 유용하다고 얘기했던 자료라서 요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다 습. 네. 결국 이제 본인이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본인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중간에 특히 요쪽에 세 가지. 네. 그 앞에 있는 요 상담과 체크는 뭐 이제 수업 중이고요. 요쪽에 이제 제가 좀 목표를 잡을 생각인데, 특히 이제 이 습관 형성이랑 날카로운 사고는 뭐냐면, 국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좀 못 본 학생들은 대체로 이게 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문장이나 지문의 문장을 뭔가 명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이게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수업 때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습관을 형성하고 그렇게 습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강조할 예정이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목표는 높게. 목표가 지금 낮으면 고등학교 생활 내내 계속 낮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높게 잡을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재고 시험, 아이들 이제 첫 시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고요.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제가 꼭 좋은 결실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고 1학년 국어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